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테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테마로는 전쟁과 방위산업 관련주 꼽아봤고요. 이외에도 이슈에 따라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태영건설과 TY홀딩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원자력 발전, 반도체, 전력설비 그리고 고려아연과 어제 급등했던 웹툰 관련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주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에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형 ENC가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에이스테크는 6%대, 스페코는 5%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성 하이텍, 해인, 대한항공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조류 독감 관련주 만나보시죠. 강원도 동해 가금 농장에서 올해 가을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관련주들 시간에서 강세 보였는데 상승세는 정규장으로도 이어집니다. 파루는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글벳 3.7%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십자는 0.50%, 대성 미생물 사조오양, 코미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영그룹주 한번 살펴볼까요? TY홀딩스의 자회사 태영건설과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서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TY홀딩스 우선주 2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태영건설은 14%대 빨간불, 앞서 언급한 TY홀딩스는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BS도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원자력 관련주 만나보시죠. 하락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체코 반도점 당국, 체코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이의 제기에 따른 여파인데요. 이에 원전주들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9.6% 밀리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7%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한신기계, BHI, 에너토코, 한전산업, 우리기술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주 만나보시죠. 미국 반도체주들 간밤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하고 AMD의 부진한 실적이 투심 전반에 부담이 됐는데요. 이외에도 삼성전자 예상을 하회하는 반도체 영업이익을 발표했죠. 예상치는 4조 원대였는데 3조 8,600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도체주 흐름 살펴보시면 이 시각 가온칩스는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뱃셀이 1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3% 가까이, 파두도 3%, ALT는 2.4%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와 전력설비주들 움직임 같이 하고 있죠.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밀리고 있습니다. 움직임 살펴보시면 G2파워가 원전 관련 이슈 때문에 9% 넘게 밀리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7%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는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대원전선도 2.5%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아연 관련주 만나보시죠. 어제 최윤범 회장 측의 기습 유상증자 단행이 있었죠. 이후 어제 시장에서는 하한가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약세 이어갑니다. 이 시각 16%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대한금속은 1.58%, 코리아서키트, 영풍재지, 영풍정밀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영풍홀로 6%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너나 탈 거 없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개별주와 테마를 중심으로 일부 종목만 오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발 쇼크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ETF는 0.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 건설 ETF 하락폭이 깊습니다. 1.36% 빠지고 있고요. 게임 ETF는 1.94% 빠지고 있습니다. 또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소식 이후 2거래일째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ETF는 3.46%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원유 선물을 추종하는 ETF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간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오펙 플러스는 증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국제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만의 특징적인 섹터로는 반도체 공정 섹터를 꼽아봤는데요. 전체 반도체 섹터는 흐름이 지지부진하지만 개별 반도체 부품주들이 상승세 보여주며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인버스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자리했는데요. AI 쇠주로 꼽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회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간밤 슈퍼마이크로가 33% 가까이 폭락했고요. AMD 역시 실망스러운 4분기 가이던스 보이며 11% 가까이 내려간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정 관련 ETF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거래량 가장 높은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NH 아몬디 자산운용이 0.45%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올해 2월에 상장한 신생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6%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수익률도 마이너스 38%대 기록하고 있고요. 순자산 총액은 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한미 반도체를 14%대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이외에 YC, 코미코, VM,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며 흐름 좋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4%대, AI 가속기 칩 제작 소식에 급등세 보이고 있는 에이징랜드를 3%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도 짚어볼까요? 현재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0.3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전에 발표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한 실적 실망감으로 양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11시 12분을 지나가는 이 시간 코스피는 장시작보다 조금 더 밀려서 0.82%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전에 상승 전환을 해냈습니다. 0.22% 상승하면서 739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견조한 미국 고용을 보여줬고 GDP 속보치에서도 소비와 수출, 정부 지출이 는 것이 확인되면서 탄탄한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점이 국채금리의 상방 압력을 더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29%까지 상승에 맞췄는데요. 여기에 회계부정 이슈에 슈퍼마이크로의 30% 급락, 또 AMD의 10% 하락까지 겹치면서 미국장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장에서도 반도체주의 투심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1% 약세 출발한 후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점이 지금 주가를 크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도 삼성전자 HBM 파운드를 경쟁사에 맡길 수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었고 HBM3E 파운드리 3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었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서 있는 10분 사이에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만 전자를 다시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HBM3E에 대해서 콜 테스트에 대해서 중요 단계를 완료했고 4분기 판매가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오후장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2%대 하락하면서 18만 9,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또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상승하는 종목 몇 없는데 그중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 0.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속보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2%대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1.81%대, 기아도 0.42%대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도 지금 2.98%대 하락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4거래일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고려아연이 하한가, 오늘도 10%가량 하락하면서 시총 18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오늘 시총 10위권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와 비슷하게 시장에 큰 특징이 없습니다. 뉴스에 따라 반응하는 테마 몇 개가 있지만 어제처럼 다소 심심한 모습인데요. 우선 알테오젠이 0.13%대 강보합권이고요. HLB가 1.1%대 하락, 리가켄바이오도 1.55% 하락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장 초반보다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05%대 강보합권, 에코프로 0.24%대 하락, 엔캠은 1.8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휴젤 0.54%대 상승, 삼천당제약 1.9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옷장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레뷰 코퍼레이션과 JTC, KTC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가 상방부에 발동됐고요. 또 베셀은 하방부에 발동됐습니다. 또 뒤를 보시면 예스티가 상방부에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VR 종목은 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HPSP와 예스티입니다. HPSP는 웨이퍼의 결함을 개선하는 고압 어닐링 장비를 주요 반도체 회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시장을 깨기 위해서 나선 곳이 예스티인데요. HPSP는 지난해 9월 예스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예스티는 그해 11월 두 건의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으로 예스티의 기술이 HPSP와는 다른 별개 특허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특허 무효 심판으로 HPSP의 기술이 특허 가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인데요. 예스티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승소해도 신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두 기업 간의 싸움에서 오늘 HPSP가 예스티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HPSP는 18%까지 급등, 예스티는 27%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기사가 삭제되고 보도가 잘못 송출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는 예스티가 낸 소극적 권리법인 확인 심판이 인용되면서 예스티 편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예스티는 조금 전 상방 VR 발동됐는데요. 현재 3%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 지분 보호 예수가 최근 해제되면서 전략적 투자자인 LG U+와 다우기술이 적극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30억 규모의 이미 취득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가 넘어서 상방부에 발동됐고요. 지금은 7.2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위에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 속 티웨이홀딩스 그리고 대명소노 시즌 티웨이항공이 올라왔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대명소노 시즌과 티웨이항공은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리튬 광물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며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휴마시스는 오늘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다만 전날 외국인이 170만 주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 곧바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전일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 속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 열풍 속 급등을 보였던 YG플러스는 3거래일째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신곡 흥행 소식 이후 160%가 넘게 급등을 보이면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바 있는데 장 초반 8% 넘게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이 일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전거래일 대비 증가했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낙폭은 저점 대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최근 공모주들의 부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2차 전지 부품제 조사 성우가 하락률 최상위단에 올라왔는데요.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면서 공모가 32,000원을 크게 밑돌면서 최근 공모주들의 흥행부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후폭풍 속 고려아연은 연이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을 내줬던 주가는 두 자릿수 약세 속 황제주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거래량 상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률 상태 원전주들이 많습니다. G2파워라든지 우진엔텍이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최근 상승 랠리를 보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한일단조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예스티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스티와 함께 이수페타시스까지 하락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